2006년 봄 양산의 한 아파트 단지. 14살 이 양과 12살 박양은 자매처럼 붙어 지내던 친구였다. 학교가 끝나면 늘 서로의 집을 드나들었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함께였다. 5월 13일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이 양은 친구의 집에 놀러와 있었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오전 9시 40분 박양의 어머니가 외출을 준비하며 물었다. 밖에 나갈 거니? 두 아이는 한 목소리로 아니요, 집에서 놀 거예요 라고 답했다. 잠시 후 언니가 학원에 가며 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후 아이들은 집을 나선다. 그들이 처음 목격된 곳은 집에서 약 2km 떨어진 동네 상가 앞이었다. 오후 1시 20분쯤 두 소녀는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이내 버스에 오른 둘은 10여 분 뒤 다시 집이 있는 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내렸다. 마치 짧은 외출이라도 다녀온 듯한 동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마을버스 기사는 두 아이가 하차한 뒤 단지 안쪽으로 걸어갔다고 기억했다. 그리고 한 가지 장면을 더 떠올렸다. 아이들 뒤를 따라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 낯선 남자의 존재. 그 순간부터 사건의 그림자는 길어지기 시작했다. 오후 2시경 두 아이는 다시 정류장에서 목격됐다. 주민 한 명은 단지 슈퍼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끝으로 아이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 시간, 이 장소가 공식적인 마지막 목격이었다. 그날 이후 여러 제보가 쏟아졌다. 오후 5시 중심계에서 걸어가는 모습. 다음날 밤 야시장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CCTV는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의 초기 대응은 더뎠다. 신고 접수 후 한동안 가출일 것이라 판단했고 수사는 지연됐다. 하지만 가족들은 단호했다. 아이들은 착실했고 이유도 없다. 실제로 두 소녀는 휴대전화, 지갑, 옷가지를 모두 두고 나갔고 버스비 외에는 돈도 없었다. 가출이라 보기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사건 직후 수개월 동안 전국적인 수색이 이어졌다. 아버지는 생업이던 장어구이 식당을 접고 거리로 나섰다. 수십 명의 수색팀이 산과 하천을 뒤졌지만 단 하나의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인터넷 접속 기록도 연락 시도도 없었다. 공개 수사로 전환된 뒤 114건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그 중에 유력한 내용도 있었다. 실종 이틀 뒤 경남 고성의 공룡 엑스포 앞 차비가 없다 된 소녀. 둘이 목격했다. 나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쯤. 초등학생이 다른 소녀를 언니라고 불렀고 경상도 사투리를 썼다. 그러나 차량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은 DNA 감정조차 불가능했다. 이 양의 아버지는 단호했다. 우리 아이들이 밤늦게 100km 떨어진 곳에 갈 이유가 없다. 5월 26일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실종된 지 열흘 만에 도착한 문자 한 통. 그러나 그것은 술에 취한 30대 남성의 장난이었다. 가족의 희망은 조롱당했고 수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허위 제보와 장난 전화가 꼬리를 물었다. 세월이 흘러 사건은 다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최면 수사에서 드러난 아이들 뒤를 따른 남성, 성인이 된 두 아이의 몽타주, 그리고 의문의 목격담들. 부산 사상역에서 모금함을 든 소녀 둘을 봤는데 낯선 남자가 나타나 아이들을 데려갔다는 증언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단서로 이어지지 않았다. 같은 시기 양산 울산 일대에서는 미성년 여학생만을 노린 연쇄 성범죄가 이어지고 있었다. 피해자 24명, 그 중에는 2명을 동시에 유기한 사례도 있었다. 범인의 활동 시기와 아이들이 사라진 시점은 묘하게 겹쳐 있었다. 하지만 체포된 범인은 끝까지 연루를 부인했고 증거도 없었다. 2019년 사건 발생 13년 만에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놓친 두 소녀 앞에 짙은 녹색 승합차 한 대가 멈췄다. 운전자는 태워주겠다고 반복했고 아이들은 끝내 채올랐다. 차량 내부는 검은 옷으로 가려져 있었고 창문은 짙은 썬팅으로 안을 볼 수 없었다. 제보자는 그날 밤 뉴스에서 실종 소식을 보고서야 이상함을 깨달았다. 그러나 얼굴도 번호판도 기억나지 않았다. 경찰서에 찾아가 제보를 했지만 경찰은 수사할 단서가 부족하다며 연락을 하지 않았다. 사건은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이 증언을 결정적 단서라 말했다. 시간도 장소도 정황도 완벽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그 승합차가 마지막 행선지였다면 실종의 시작은 이미 그 순간 결정된 것이었다. 그 후 수많은 가설이 떠돌았다. 앵벌이 조직에 팔려갔다는 말, 조건 만남으로 내몰렸다는 소문, 해외로 밀매되었다는 추측까지.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증거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건은 실체 없는 이야기들만 남기고 있었다. 심지어 공사장에서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발굴된 것은 오래된 유물뿐이었다.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이후 사건은 미제사건팀으로 이관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2021년 박양의 어머니는 혹시 돌아올까봐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래된 전화번호도 그대로 남겨두었다. 언젠가 아이가 전화를 걸어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시간은 흘렀지만 진실은 멈춰 있었다. 정류장에서의 마지막 장면, 녹색 승합차의 그림자, 흩어진 목격담들 모두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지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지금도 오후 2시 즈음에서 멈춰 있다. 사라진 두 소녀의 행방은 9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알 수 없다. 단 하나의 확실한 단서만이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움직일 수 있다.